안녕하십니까, 박잉한입니다. 오늘은 3인국 가을과 겨울에 관련된 문단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 읽고 해석본 읽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 우리 늘째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거둔 말이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의 별이 베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철러난다. 청강을 피어내어 봉황내에 버티고죠. 누우에 걸어두고 파방에 다 비쳐요. 심산궁곡 점락같이 맹가서서 하죠. 자, 해석본 먼저 볼게요. 하룻밤 사이에 설이 내릴 무렵에 기러기 울며 날아갈 때 높다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알로 만든 발을 걷으니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임의신가에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러난다.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내어 이미 계신 궁궐에 부친에 보내고 싶다. 누각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을 비추어 깊은 산골짜기로 대나같이 환하게 만들어줬어. 추원이죠. 선정을 갈망하는 데 있죠. 선정은 뭐냐면은 좋은 정치, 훌륭한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을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죠. 서리, 그 기러기, 그 다음에 단풍 등이 있죠. 그죠? 기러기인데 여기에 간혹가다 왜 기러기 이렇게 혼자 울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 고전문학 보면은 울제 이렇게 이러면은 요거는 감정이입의 대상물이고요. 그리고 가을을 표현하는 즉 의미하는 단어도 되기도 합니다. 됐죠? 설인 잘 아실 거고요. 단풍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현대시나 현대소설, 현대문은 단풍이 나오는데 우리 고전에서는 단풍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잠시 지울게요. 고전에서 단풍은요 금수락합니다. 한자로 비단금자에 비단수자입니다. 자, 비단금자는 이렇게 적어요. 비단수자가 좀 복잡해요. 일단 안 넣고요. 여러분 적으세요. 앞에 글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세금자 또는 성김자입니다. 그죠? 요거 보이시죠? 야, 요거 꼭 기억해 놨어요. 왜냐? 지금 설명 들어갈게요. 고전에서 금수인데 보니까 옆에 한자 꼭 나옵니다. 그때 비단금자 해서 세금자 딱 보이면 이건 무조건 단풍입니다. 단풍이든 물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이것을 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요. 짐승금자에 짐승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금자는 이렇게 나와요. 글자 어렵죠? 자, 이 세 금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금수는요, 짐승이라고 합니다. 또는 짐승 같은 놈하고 요거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에는 금수가 2개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자를 딱 보시고 세금자가 딱 나와 있으면 아, 이건 무조건 단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금수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가을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황운이라고 있습니다. 황운인데 요것도 2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누렇게
익은 곡식이 있는 가을 들판을 황운이라 합니다. 왜냐? 곡식 누렇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꼭 구름과 같다 해서 황운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되겠는데 승산탄에 보면은 황운이 나옵니다. 이 승산탄의 황운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의 상처입니다. 전쟁의 흔적 또는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상탄에 나오는 황운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가을 들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하룻밤 서리김에 기력이 울어 열재 할 때는 이 작가가 좀 뭡니까? 기분이 울적하겠죠? 맞죠? 기분이 울적할 겁니다.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간접 제시했습니다. 기분이 좀 우울해요. 즉 여기 나와있죠. 밑에 화자의 외로움을 표현했다 이렇게 나오죠. 됐죠? 위로에 혼자 올라가서 수정염 거듭말이 수정염을 걷어 올리니 그러십니다. 수정염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수정염이 뭐예요 하면 잘 모르면 우리는 보통 수정으로 만든 발 이랍니다. 근데 발이 뭐예요 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외식할 때 중국집에 한 번씩 가죠. 중국집 들어갈 때 문 앞에 쳐놓은 커튼 같은 게 있습니다. 구슬처럼 여러 개의 줄을 참 늘어 세운 게 있죠. 그것이 발입니다. 그 발이 수정으로 만들었다 해서 수정염이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혼자 올라서 수정염을 걷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달하고 북극의 별, 즉 북극성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네, 임금입니다. 임금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동산에 달이 보이고 북극에 북극성이 보이는데 너무 반갑죠? 그러니까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러난다. 님이 너무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달빛의 맑은 달빛이죠. 이 천광을 잘라가지고 임금님 계신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봉황루 한 말씀드렸죠. 봉황루, 백옥루, 옥루처 그런 그 옥황상제가 계신 곳, 다시 말하면 궁궐이죠. 임금님이 계신 궁궐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자는요, 작중 화자는 맑은 달빛을 잘라내어서 어디 임금님 계신 궁궐에 보내고 싶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 예, 보세요. 그 청황을 누가 위에 걸어두고 파랑에 다 비치어 심산궁곡 점락같이 맹거쇼서 해놨죠.
이 무슨 뜻이냐면은 화자가 보낸 청광을, 맑은 달빛을 누각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을 다 비추어 깊은 산골, 궁벽한 골짜기까지 환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화자가 임금님 곁에 있으면, 곁에 간다면 선정을 베풀고 싶다 라는 소망을 내포한 겁니다. 제가요, 임금님 곁에 가면요, 이렇게 선정을 베풀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각 위에 이걸 걸어놓고 임금님 이 빛을 걸어놓고 저를 생각하면서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임금님 옆에 있다면 선정을 베풀 건데 제가 없으니까 이 맑은 달빛, 즉 청광을 가지고 선정을 베풀어 달라,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이거 연관됩니다. 자, 좀 지울게요. 금방 여기 했던 게 있죠. 팔황은 온 세상입니다. 팔황은 온 세상을 의미해요. 보세요. 관동별곡에 이런 말 나옵니다. 음해의 이연풀을 다 살려 내었으라, 내앗사라. 이런 말 나와요. 음해의 이연풀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심산궁극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 궁핍한 산골에 사는 너무너무 가난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매우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깊은 산골에 틀어박혀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백성들을 음해의 이연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해의 이연풀까지도 다 살려내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선정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두 구절의 공통점은 선정에 대한 포부를 밝힌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가을에는 이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가을 단락에는요.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밑에 있죠. 시끄러운 조정을 은근히 풍자하며 임금의 선정을 기대하는 심정이 표현이다 했죠. 요거는 이제 그 교과서 말고 여러분 책이나 자서나 거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응가하고 있는 이곳까지도 임금의 은혜가 미치기를 바라고 있다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임금님, 제가 임금님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임금님을 위해서 제가 선정을 베풀겠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당신 옆에 없으니까 이 청광이라도 걸어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밝게 온 세상을 환하게 제 대신 비춰주세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됐죠? 예.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근곤이 폐쇄가야 백설이 한빛인제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끝이 있다. 소상난반도 치움 일으키던 옥루 고치야 더욱 닐라 무슨 말이 양춘을 붙이내어 님기신대 수어이고저 모천 비치내를 옥루에 올리고저 홍상을 님이 차고 취시를 반만 그럼 일모수육의 햄가림도 하달자 다른 애 수일이여 긴 밤을 고치한 자 청등 그런 곁에 천공을 놓아두고 꿈이나 님을 보려 택 받고 비계시니 앙금도 차도 잘자 이 밤 언제 셀고. 자 볼까요? 천지가 겨울이 추위에 얼어 생기가 막혀서 흰 눈이 일색으로 덮여 있을 때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의 날아감도 끊어져 있다. 소상강 남쪽 분덕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하물며 북쪽 임계신 곳이야 더욱 말에 무엇하랴. 따뜻한 봄기를 붙여내어 임계신 곳에 새기하고 싶다. 초가집 처마에 비친 따뜻한 햇빛을 임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 붉은 치마를 여미에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 올려 해는 저물었는데 밋밋하고 길게 자란 대나무에 길이에 서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겨울해가 이내 넘어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청사초롱을 걸어둔 옆에 자기로 쓰는 고물한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임을 버리고 턱 받치고 길이 있으니 원앙새에 쓰는 이불이 차지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고. 자, 여기서 보면은 동원, 즉 임에 대한 염려죠. 됐죠? 자, 먼저 밑에 건 보겠습니다. 앙금이라는 말 앙금이 뭐냐면은 원앙금침의 줄임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듣고 자는 이부자를 의미합니다. 자, 사미인구에서 님과 함께 하지 않은 입을 썩은 매우 차가운 상황이다. 그래서 화자는 외로움을 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했죠.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본문 올라가겠습니다. 근곤이 폐쇄가야, 즉 하늘과 땅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왜? 흰 눈 때문에. 백설은 겨울을 의미한 단어죠. 그러니까 흰 눈 때문에 하늘 땅이 다 닫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흰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눈이 많이 와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새도 끊어져 있다. 즉 날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상난반은 화자가 머물고 있는 전남 창평역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있는 남쪽 지방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데, 그렇지. 옥루고차 어딥니까? 아이고, 임금님 계신 곳이네요. 맞죠? 임금님 계신 곳. 그래서 임금님 계신 곳은 더욱 말에 무엇 하겠는가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뭘 의미합니까? 날씨가 춥다. 겨울입니다. 겨울. 너무 춥다. 남쪽도 추운데, 이렇게 추운데 임금 계신 북쪽은 얼마나 춥겠나, 그런지 얼마나 춥겠냐.
그 뜻입니다. 오로지 임금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즉 화자는 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님만. 님 계신 곳은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양춘, 따뜻한 봄볕을 가진 햇빛, 따뜻한 봄볕을 가진 햇빛. 그래서 양춘이라고 합니다. 양춘을 딱 잘라가지고 님 계신데 보내서 님이 따뜻하게 서일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또 보세요. 똑같은 말. 모천 비친 해를, 즉 처마 끝에 비친 따뜻한 햇빛을 임금 계신 옥루에 올리고 싶다. 무슨 뜻입니까? 임금님, 이 따뜻한 나의 따뜻한 마음을 임금님께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 옆에 가면은 굉장히 따뜻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죠? 계속 따뜻한 기운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홍상을 님이 차고 치실 반망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 결혼한 세례들은 저고리는 푸른색, 치마는 붉은색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새내기를 하죠. 새아가입니다. 새아가, 새며느리 안 하고 새아가 이럽니다. 그래서 신혼인 여성이 입는 복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님을 기다리는 젊은 여인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는 님을 그리워하는 젊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모수죽, 해가 저물 때 곱게 쓰이는 대나무, 그런 뜻이거든요. 해가 저물 때 곱게 쓰이는 대나무의 길이어서 햄가림, 즉 생각할 것도 하달샤 많기도 많다. 뭘 생각했습니까? 임금님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내가 참 가고 싶은데 임금님 왜 내 안 불러줘요? 그 뜻입니다. 그죠? 헤어진 지 3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지도 않고 하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다른 해 수일이여 긴 밤을 고치한 자. 이거는 겨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겨울을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지난번에 여름도 말씀해 드렸죠. 여름 한번 볼까요? 잠시 올리겠습니다. 여름이 여기 있습니다. 가뜩 실험한데 날은 어찌 길었던 거 보이죠? 해가 길다는 뜻입니다. 여름이고요. 여기는 뭡니까? 긴 밤을 고쳐 앉는다. 뭡니까? 긴 밤을 이렇게 홀로 앉아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님이 없는데 긴 밤을 보내면 외롭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당연히 외롭죠. 그러니까 청등, 즉 신혼방에, 즉 젊은 부부방에 켜는 청사초동 같은 불 얘기입니다. 그 불을 걸어놓은 그 곁에 천공우, 즉 공우란 악기를 놔두고 꿈속에서 님을 보려고 턱을 딱 받치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자, 참고 지난번에도 한 얘기했지만은 자, 꿈 잠을 잡니다. 꿈을 꿉니다. 님을 봅니다. 꿈을 깨죠. 이게 스토리예요. 꿈속에서 님을 보는 것이 원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에 뭡니까? 요쯤 돼서 방해물이 나오죠. 뭡니까? 자연의 소리죠.
뭐 새소리, 닭소리, 뭐 바람소리, 온갖 자연의 다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꿈을 깨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허무함을 느끼죠.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너무너무 허무하다. 님을 더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미인국에서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부자리가요, 너무 차가워요. 그것도 겨울인데요. 이부자리에 님이 없으니까 허전하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님을 보려고 잠을 딱 잘랐했는데, 아이고, 앙금 얘기했죠. 이부자리가 너무 차가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 긴 밤을 언제 쉴고 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규원가에서도 꿈을 꿔서 꿈속에서 님을 보려고 하지만은 끝내 꿈을 꾸지 못했죠. 그 다음에 동동에 보면은 동동 11월령에 보면은 흙바닥이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잘 수 없다 나옵니다. 그죠? 흙바닥이 너무 차갑다. 또 뭐 졌습니까? 헛이불도 없어, 헛이불. 이불도 솜이불이 아니고 껍데기, 헛이불 덮고 자요. 잠이 옵니까? 추운데. 그죠? 그러니까 동동이나 규원가에서 꿈속에서 님을 좀 보려 했지만 끝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긴 겨울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님을 못 보죠.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볼 때는 상황이 어떤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차가워서 춥고 외로워서 잠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외로움이 더욱 가중됩니다. 됐죠? 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겨울령입니다. 겨울 문단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까지.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계절에 따른 시의 의미라고 제가 따라 적었습니다. 볼까요? 봄에는 매화가 나오고 여름에는 님의 옷, 가을에는 청광, 겨울은 양춘과 해가 나옵니다. 매화는 님에 대한 시적 화자의 사랑을 의미하고, 여름, 즉 님의 옷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의미합니다. 청광은 임의 선정에 대한 소망이고요. 양춘 또 해는 임에 대한 화자의 염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